취급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 이런 거 몰라도 된다. 그냥 이거 전개한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답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숙제하시면 안 됩니다. 공식에 대한 이해도를 깊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 관련된 곱셈 공식이 무엇인가 돌아가서 볼까요? 제 생각엔 얘인 것 같죠? 맞아요? 그리고 얘는 얘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수가 하나 더 증가했을 뿐이니까. 맞아? 예. 그래서 어떻게 전개를 하는가 보니 x의 제곱을 쓰고 상수의 합을 쓰고 그게 x의 계수가 돼요. 상수의 곱이 상수항이 되죠. 두 번째는 똑같네. x의 세제곱을 쓰고 상수의 합을 쓰고 걔가 x의 제곱의 계수가 돼요. 그 다음에 상수 두 개씩의 곱의 합을 쓰고 그게 x의 계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 3개의 곱이 상수항이 되죠. 그럼 4개짜리 규칙을 생각해 볼까요? 4개짜리는 x의 4제곱을 쓰고 여기는 없지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개의 합이 x의 세제곱의 계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4개를 2개씩 곱한 숫자는 몇 개 있어요? 총 몇 개? 6개 있습니다. 그 6개의 합이 뭐가 되겠어요? x의 제곱의 계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4개의 숫자 중 3개씩 곱한 것의 합이 x의 계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항은 그 4개의 곱이 되겠네요. 방금 제가 설명한 걸 식으로 써보면 이런 걸 전개해 본 적은 없지만 쓰지 마세요. 그냥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4개 더한 게 계수로 오면 3차항의 계수고 이걸 2개씩 곱한 거 여기까지가 2차항의 계수가 되고 여기까지가 1차항의 계수가 되며 이 4개를 곱한 게 상수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괜찮아요? 괜찮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라고 하면 뭐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는 이렇게 외워봐야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문자가 갖는 의미를 외워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로 돌아가서 곱셈 공식을 이용하라고 분명히 써있잖아. 그냥 전개 좀 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해. 알겠지? 그냥 하지 마.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한다고? x의 세제곱을 써요. 그 다음에 세 숫자를 다 더해봐. 얼마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2가 x의 제곱의 계수일 것이다. 그 다음에 2개씩 곱한 걸 더해요. 그럼 1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잠깐 저장해요. 1하고 3. 2개 더하면 1이겠죠. 그 다음에 2하고 마이하고 3. 곱한 마6이죠. 얼마예요 그러면? 마5. 잠깐 저장할 수 있죠 이렇게. 물론 저장이 안 되면 손으로 끼적끼적 써도 되겠지만 알겠죠? 마지막은 상수항만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니까 마6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으라는 뜻입니다. 그냥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앞에 2개를 전개를 해요. 그러니까 또 분배 법칙 졸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난 답이야. 동그라미 딱 친단 말이에요. 본인 풀었다고. 푼 거예요? 안 푼 거예요? 안 푼 거예요. 안 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인수분해 할 때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식 이해도가 높아지지도 않고 곱셈 공식이랑 친해지기도 어렵죠. 맞아요? 두 번째도 곱셈 공식하고 상관이 있는 애예요. 없는 애가 아니에요. 자, 볼까요? 누구랑 상관 있겠어요? 얘랑 상관 있겠는데요? 맞아요? 이 6번식은 뭐라고 써있냐면 3개의 항을 더한 것의 거듭제곱을 전개하고 싶니? 그러면 각자의 제곱의 합과 2개씩 곱한 것의 합의 2배의 합이란다 라고 써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제 말 이해하셨어요? 3개의 항을 더한 것의 거듭제곱을 전개하고 싶니? 그러면 각자의 제곱의 합과 2개씩의 곱의 합의 2배란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거 2개 더한 거라고. 이걸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일단 각자의 제곱의 합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A의 제곱도 필요하고 4B의 제곱도 필요하고 C의 제곱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2개씩의 곱의 2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A랑 마이너스 2B를 곱하면 마이너스 2AB인데 그게 2배니까 마이너스 4AB입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2B와 마이너스 1 곱하면 2BC잖아요. 그거의 2배니까 4BC입니다. 그리고 A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AC죠. 그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2AC인데 이걸 ECA라고 주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의 식에 등장하는 알파벳은 꼬리를 물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내가 A하고 B하고 C가 있잖아. 그러면 A가 B보다 앞서죠. C보다 B가 앞서잖아요. 아니, B가 C보다 앞서잖아요. C가 A보다 앞선다고.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나열되어 있다고 간주해요. 이걸 윤환의 순이라고 하는데
보통 수학식을 정리하는 분들이 이런 규칙을 따라 씁니다. 그러니까 해설도 보면, 그러니까 정답을 채점하려고 보면 저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럼 본인도 이 규칙에 맞춰주는 게 채점하기 편하겠죠.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 똑같죠. 똑같은데 읽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시면 읽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세히 보게 돼요. 자세히 보면 감점 안 당할 것도 당하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들이 쓰는 거하고 비슷하게 써주는 게 좋다. 읽는 사람이 편하게. 그러면 내가 사실 실수했는데 그걸 유의미하게 이렇게 주의 깊게 못 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죠. 물론 아주 정직한 친구는 선생님 전 틀렸는데 왜 맞았다고 채점돼 있죠? 가서 얘기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아싸 게이드 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보통 수학생들이 쓰는 표기를 써주는 게 좋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2B-C를 두 개 쓴 다음에 분배 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이게 무슨 재미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가다일 뿐이잖아요. 물론 곱셈 공식을 벗어나서 그렇게밖에 전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대신에 공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공식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공식 잘못 외우는 애들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A-B의 세제곱 쓴 다음에 얘가 A고 얘가 B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지금 뭐하고 유관한 문제냐면 얘하고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 얘들하고 상관이 있어 보이죠? 그쵸? 이것도 공식 외울 때 앞에 거의 세제곱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조건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에 걸로만 3개 만들 거냐 앞에 거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서 3개를 만들 거냐 앞에 1개 뒤에 거 2개를 3개를 만들 거냐 그 다음에 뒤에 거 3개를 쓸 거냐의 문제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때 요 개수만 기억하면 되지 공식 기억할 게 없어요. 아 3배구나 이렇게. 이 마이너스는 누구 따라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B 따라오는 거니까 이것도 기억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얘를 그냥 마찬가지로 결론을 그냥 쓰는 겁니다. 당연히 전개하는 게 아니죠. 맞죠? 앞에 거 3개를 선택하면 얼마죠? 그렇죠. 8x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앞에 거 2개를 선택하고 뒤에 거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얼마죠? 마이너스 12x의 제곱 y인데 이건 3배 해야 한다니까요. 그쵸. 새해 첫날이 된 거라 3배를 해야 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이너스 36 x의 제곱 y다. 왜냐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2x를 하나를 선택하고 3y를 2개를 선택하면 저게 9y 제곱이 되면서 18xy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마찬가지죠. 뭘 해야 돼요? 3배를 해야 되죠. 그러면 54xy의 제곱이라고 써야겠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 것만 3개를 선택하면 마이너스 27y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풀이하지 않고 답만 맞추는 것들을 잡아내기가 왜 어렵죠 학원에서는. 근데 안 걸렸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모여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고생한 시간이 가치 있게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이 고생한 시간이 가치 있게 남는 방법을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따라하지 않으면 대가를 본인이 치르셔야지 어떻게 해요. 남들 다 앞서 나가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거 또 하고 똑같은 거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4번 볼게요. 4번은 뭐랑 상관이 있어 보이냐면 요 8번씩과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 보이세요? 이건 보기가 조금 힘들긴 하죠. 그죠? 예. 네. 근데 이것도 얘랑 상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죠? 예, 2개가 빼져 있어요. 예, 이러면 앞에 거 제곱 있고 뒤에 거 제곱 있고 둘이 곱한 게 있는데 가운데 부호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위에 것도 2개가 더해져 있죠. 앞에 거 제곱한 거 있고 뒤에 거 제곱한 거 있고 둘이 곱한 거 있는데 부호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똑같잖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둘이 똑같은 식이에요 그냥. 아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정한다는 거지. 이걸 보고 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자. 얘 제곱이 여기 있잖아. 얘 제곱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 둘의 곱이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부호가 변경돼 있네. 아 저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이게 A고 이게 B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식을 유심히 오랫동안 보셔야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결국 모르겠는데 그냥 전개하자 이렇게 되죠 사람이. 그래서 그 공식인 거 확인했잖아.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고 써 있었어?
그냥 앞에 거 세제곱하고 뒤에 거 세제곱한데 가운데 부호는 얘로 맞춰준다라고 써있잖아요. 예, 공식을 기억해 쓴다는 건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앞에 거 세제곱하면 8a의 세제곱이죠. 뒤에 거 세제곱하면 b의 세제곱인데 부호는 얘로 맞춰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개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전개하면 곱셈 공식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해도가 낮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얘를 볼까요? 얘는 곱셈 공식이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쓸 수 있어요. 얘 뭐랑 상관이 있냐면 얘랑 상관이 있어요. 누구? 예, 9번. 9번 한번 읽어볼까요? 세 수의 합이 있죠, 앞에. 첫 번째 괄호에. 두 번째는 그 세 수의 제곱의 합에서 두 개씩의 곱을 다 빼놓은 게 있어요. 맞아요? 걔를 전개하면 세 수의 세제곱의 합에서 세 수의 곱의 3배를 뺀 것과 같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읽어야 돼, 식을. 이렇게 읽으려면 어렵죠? 어려운데 무조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세 수의 합이 써 있는 거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x랑 y랑 마이너스의 합이 써 있는 거야. 그럼 그 옆에 괄호에 각자의 제곱, 이게 순서 일부러 바꿔놨죠. 잘 안 보이게 하려고. 각자의 제곱의 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다 뺀 거야 지금. 선생님 이거 더한 건데요? 아니지. x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를 빼서 x 플러스 x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마찬가지예요. y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y를 빼서 y가 된 거란 말이야. 이해하겠니? 예, 그러니까 이 식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진 않지. 그렇진 않고 이 식을 보니까 그건가? 라고 의심이 되잖아. 그럼 의심이 됐을 때 이게 그거다라는 확신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 공식 방금 배웠으니까 그거겠지 라고 하면 또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저 친구하고 똑같이 두 권의 수학책을 푸는데 왜 저는 수학을 훨씬 못하나요? 그런 식으로 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가치 있게 푸시면 더 적은 책을 풀고 남들보다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적은 문제를 풀게 할 것인가. 아니 실력이 좋은데 더 많은 문제를 풀 필요 없잖아요. 물론 내가 실력도 좋은데 더 풀고 싶다 그럼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동일한 실력에 도달할 때 문제 수를 적게 풀릴 것인가에 저는 항상 관심이 많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하겠죠. 야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는데 문제 존나 풀어 양해모한테 발산할 때까지 뭐 이렇게 하면 적절한 솔루션이 될 수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학책이 제한된 권수만 존재한다고 해보자고. 죽을 때까지 3권밖에 풀 수 없다고 쳐. 한 과정마다. 그거 얼마나 아껴가면서 풀 거야. 맞아. 그러진 않아? 알았어. 여튼 그렇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각자를 세제곱한 걸 먼저 더해요. 그럼 x 세제곱과 y 세제곱, 마이너스 1 세제곱을 더하면 y이 되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3개의 곱의 3배를 뺀다고 했죠. 3개의 곱의 3배는 마이너스 3xy예요. 그걸 빼는 거니까 플러스 3xy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자유롭게 하시려면 물론 이제 답은 문자 먼저 쓰게 돼 있기 때문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3xy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겠습니다만 이걸 진짜 매끄럽게 잘 하시려면 그만큼 곱셈 공식을 많이 쳐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그냥 그렇게 하겠어. 곱셈 공식 이걸 캡처해가지고 핸드폰 화면에 띄워놓고 그냥 한 번씩 그냥 밥 먹을 때 좀 보고 유튜브 봐야 돼? 그냥 봐. 아니 자꾸 봐야 친해지지 안 보는데 어떻게 친해지니? 그잖아. 마음으로 친해질 수 있어요 안 봐도? 자꾸 보세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 문제의 출제 의도에 딱 부합하는 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진짜 전개인 것 같다. 아니에요. 얘는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의 특징이 뭐냐면 두 수의 제곱 똑같은 구조인데 두 수의 곱이 있죠 가운데. 근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죠. 네, 이러면 보기차식 형태여서 얘를 전개하면 앞에 거 뒤에 거 지금 제곱제곱 돼 있는데 그걸 다시 제곱해요. 그럼 4제곱 4제곱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걸 제곱했으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런 구조인가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이거 2x의 제곱이고 이거 2x의 제곱 이거 3y의 제곱이 3y의 제곱 똑같은 거 써 있잖아요. 그럼 2x하고 3y 곱하면 얼마예요? 6xy죠. 근데 하나는 더해져 있고 하나는 빼져 있잖아. 딱 저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저 문자만 외워가지고 하겠냐고. 저 식의 구조가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걸로 오시면 되는데 그게 맞나? 방금 같은 방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확인이 끝났으면 아 너구나. 그러면 4x의 제곱 제곱해서 16x의 4제곱. 그죠? 가운데 뭐 가운데는 그냥 제곱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36x 제곱 y 제곱 그리고 81y 4제곱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 전개를 전혀 하지 않았죠. 내가 뭐 하나 곱한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곱했어요. 하나도 안 곱했잖아요. 그죠? 예. 다만 얘는 잘 나오지 않아서 합차공식은 사실 출제 빈도가 진짜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외웠어도 자꾸 물어봐줘야 기억이 나는데 너무 안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돼요. 얘는 더해져 있고 얘는 빼져 있죠. 나머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합차공식으로 처리하면 이걸 4x의 제곱 더하기 9y의 제곱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6xy 전체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거는 두 개짜 2 완전 제곱의 전개식이니까 16x의 4제곱 그리고 72x제곱 y제곱 그리고 81y 4제곱이고 여기서 36x제곱 y제곱 뺀다. 이렇게 정리는 안 할게요. 여기 돼 있으니까. 합차공식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보기차식의 증명에서 이제 합차공식을 쓰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참 좋은데 모든 공식의 이해도를 다 깊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놓쳤을 때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 사실 이걸 알려주면 잘 안 외웁니다. 학생들이. 이게 훨씬 나아요. 시간 많이 지나도 생각나죠. 그죠? 제가 몇 문제 안 풀었지만 곱셈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확실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푸실 때 방금 딱 제가 했던 방법으로 푸시는 거예요. 절대 무지성 전개하면 안 돼요. 안 보이면 아 내가 공식 이해도가 낮구나 다시 공식을 좀 쳐다보고 아 이런 소리였는데 내가 이걸 전개하고 있었네 이렇게 하면서 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려운 문제에서 실력보다 중요한 건 시력이에요. 뭔 소리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특정한 식이 주어지면 그것이 갖는 의미를 읽어내지 못해요. 식의 특징을 잘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렇겠지. 식을 유심히 안 보니까. 그러니까 식을 유심히 보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 공식도 유심히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식을 유심히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냐면 주어져 있는 어떤 특정한 식 혹은 특정한 수 그 특징을 발견하지 못하면 못 푸는 것들이에요. 그걸 발견하면 풀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왜냐면 남들은 막 뭐 1시간 2시간 생각해도 못 푸는데 나는 그 특징을 봐가지고 3분 만에 풀었어. 얼마나 매력이 있는 문제야. 대부분의 복잡한 문제들은 다 그런 느낌이 강해요. 물론 이제 공통수학 1은 계산을 많이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계산을 많이 하게 되겠지만 과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산량이 줄어들고 풀 줄 아는 학생은 금방 푸는데 못 푸는 학생은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런 문제를 다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면 식이나 수의 특징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림의 특징이나. 그래서 특징을 발견하는 훈련을 되게 잘 해야 되고요. 제가 이거 농담으로 시력이 좋아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실력보다 중요한 건 시력입니다. 아시겠죠? 시력만으로도 모든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도달할 수 있어요. 괜찮잖아 그 정도면. 그리고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 시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적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식의 특징을 잘 보려고 하세요. 알겠죠? 자, 3번도 보시면 이 곱셈 공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아까 내가 이제 이거는 교육과정 내의 공식이 아니잖아. 근데 아까 우리 이미 예측을 해버렸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자, 누가 얘기해볼까? 처음에 x의 4제곱을 써. 그 다음에 뭘 써야 되지? 다 더하면 얼만데? 2지 2. 그러면 2x의 세제곱을 써야 되잖아. 맞아요? 예.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를 쓸 건데 두 개씩 곱합이죠. 암산을 해. 6하고 마3이니까 3이고 마6이니까 마3이고 마5 그리고 마3인 것 같은데? 맞나? 틀린 것 같다. 다시 해볼까?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하면 6개 숫자 나거든요. 그거 다 더해봐요. 얼마예요? 얼마? 1이에요? 1? 확신이 없어요? 1 맞아요. 네. 1이에요. 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x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뭐라고 했어요? 3개씩 곱한 거의 수의 합이라고 했죠. 암산하기 좀 복잡하면 숫자에 써도 되잖아. 상관없어요. 3개씩 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해보면 얼마냐면 아까 1 아닌데?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7 그죠? 네. 그리고 3개씩 다 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해보면 얼마냐면 마8이에요. 해볼까? 이건 좀 복잡하니까 3하고 2하고 마이랑 마6 나오죠. 그 다음에 3하고 2하고 마이 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그지? 그 다음에 3하고 마이라고 마이 하면 6 나오죠. 그죠? 2하고 마이라고 마이 하면 4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8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4개를 다 곱하면 얼마예요? 12. 12요. 10이라고 써놓고 말해놓고 12라고 쓰고 있네. 12예요. 이게 교육과정에 없는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식과 이 식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저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해서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그거 그냥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너 왜 교육과정 초과해? 이럴 거야? 저는 이게 교육과정이 없는지도 몰랐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식의 특징을 유심히 보면 이런 풀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재미가 있죠. 물론 출제 의도는 이렇게 풀으라고 낸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풀으라고 낸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공식은 3개짜리까지만 외우게끔 일단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출제 의도는 무엇인가요? 그냥 전개하는 건가요? 그냥 전개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얘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짝짓고 이렇게 짝지으면 상수항의 합이 같아요. 얼마로? 1로 같아요. 근데 2개짜리 전개하면 1차항이 해서 뭐라고 했죠? 상수항의 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2차항과 1차항이 같은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안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냐면 야 그러면 이렇게 전개해라.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나오지 않냐.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않냐. 이건 우연의 결과가 아니야.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한 문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거를 t라고 치환하라고 많이 가르쳐. a라고 치환하라고 많이 가르친다고. 난 달라. 치환하지마. 치환하지마. 치환은 눈 안 좋은 애들이랑 하는 거야. 알았어? 치환을 자꾸 하면 눈이 안 좋아지는 거야. 되도록 치환을 하려고 해야 돼?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치환은 언제 하는 거냐면 치환하지 않으면 난 도저히 헷갈려서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할 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치환 안 해도 나는 이게 보여. 얘가 한 문자로 보인다고. 그럼 하지마. 내 말 명심해. 알겠어? 아니 다른 데서는 치환하라고 가르치던데요. 그거는 진짜 못하는 친구들까지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치환을 실제로 잘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수학을 잘 하는 분들은 다 치환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하지 마세요. 그냥 설명하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거 하나의 문자로 봐볼까?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지? 저거 하나의 문자를 봤다면 이게 떠올랐어야 돼요. 떠올랐나요? 괄호 어디 갔어? 떠올랐어? 떠올라야지. 저 공식 의미는 뭐였어요? 앞에 걸 제곱하고 상수항을 더한 것을 앞에 거 하나 쓴 거에 개수로 쓰고 상수항 곱한 걸 쓰면 된다라고 써있죠. 그럼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쓰게 되냐면 얘를 제곱하고 그죠? 상수항 더하면 이렇게죠. 이 한 문자 1차항 개수로 쓰고 12를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개의 복잡도가 조금 줄어들죠.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되도록이면 치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학원에서 수업 듣다 그런 경험 한 적 있을 거예요. 나는 저게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저게 잘 보고 저렇게 풀지? 왜냐면 그분들이 문제 풀 때 치환 안 하거든요. 알겠죠? 치환을 자꾸 안 해야 그게 보입니다. 치환을 안 해야. 왜냐면 치환을 해서 식의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면 복잡한 식을 여러분 눈에 보여주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복잡한 식의 특징을 보겠어요? 당연히 못 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맨날 단순한 식만 봤는데. 네, 되도록이면 본인이 이해 못할 지경이 아니면 치환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넘어가도 돼요? 방금 이런 걸 전개할 때도 생각했어야 됩니다. 원래 완전 제곱식의 의미는 뭐예요?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런 식이잖아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두 개의 문제는 종류가 약간 다른데 지금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을 이제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자꾸 물어볼 거니까 두 문자에 관한 대칭식이라고 해요. 몰라도 됩니다. 이건 교육과정을 초과하는 용어입니다. 두 문자에 관한 대칭식은 뭘 뜻하냐면 두 문자의 위치를 바꾸면 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x와 y 위치를 바꾸면 y 더하기 x는 4라고 써있죠. x 더하기 y는 4나 y 더하기 x는 4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x와 위치 바꿔볼까요? y제곱 더하기 x제곱은 8이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x의 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나 y세제곱 더하기 x제곱 똑같은 말이죠. 이런 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칭식이라고 한다고요. 대칭식은 반드시 두 문자에 관한 대칭식은 반드시 두 문자의 합과 곱만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과 곱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뭔데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교대식이라고 해요. 교대식. 여기서 말하는 교대는 교육대학교가 아니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교대는 변경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부호가.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 식의 절대값은 그대로인데 부호만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y-x라고 쓰게 되겠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죠. 식은 절대값이 그대로인데 부호만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부호가 교대된다 라고 해서 교대식이라고 불러요. 이 교자가 뭐냐면 전기에서 직류 교류할 때 그 교자 있죠. 그 교류할 때 교자예요. 교류 전류는 진짜로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1초 60번씩 알고 계셨나요? 네. 그래요. 네. 그 교자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무슨 문제를 묻는 거냐면 두 문자의 대칭식 교대식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교육과정은 벗어나니까 이런 거 굳이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만 알고 있으면 좀 편하죠. 왜냐면 왜 이렇게 푸는가를 설명하거든요. 대칭식은 반드시 합과 곱만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교대식은 차까지 섞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만나면 두 문자에 뭘 찾으려고 해야 되냐면 합도 찾고 곱도 찾고 차도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출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알려주고 좀 풀으라고 했으면 좋겠다. 교육과정은 벗어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현지 잘 안 보이니 뒤에 있어서? 다음부터 얼마나 앞으로 와서 앉아. 알았지? 그거 안 보이면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확대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안 보이는 상태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자신의 눈을 확대하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를 확대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xy 곱은 얼마? 4. 자, 여기서 4라고 바로 답변을 못한 학생들도 곱셈 공식 이해도가 낮은 거예요. 이건 중2 때 이미 마스터하고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사람이 xy를 구해야 돼. 근데 본인 머리로 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본인 머리로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적은 다음에 16 8 2xy xy는 8 4 뭐 이렇게 적단 말이야. 야, 이 과정 머릿속으로 할 수 있었지? 솔직히 못하겠냐? 못하면 안 되지. 중2 과정 끝났는데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데 니네가 두뇌가 엄청 게을러서 여기서 머리 쓰는 게 싫으니까 손을 이거 풀고 있어. 나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닌데 그 전에 학원에서는 꼭 쓰라고 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너네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 그냥 다 써.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식으로 안 쓰고 머리로 할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대신에 너무 안 써있으면 제가 불러서 물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걸 보고 곱셈 공식 이해도가 있으니까 xy 곱은 4다 이렇게 바로 그냥 썼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힘든 일이야. 머리로 하면 되잖아.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합의 제곱에서 각자의 제곱을 뺀 다음에 그걸 2로 나누면 그게 곱이 나오는 거거든. 곱셈 공식 알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렇구나.
자,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얘를 제가 뭐와 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합과 곱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어떤 공식이 생각나요? x 플러스 y,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생각나요? 안 난다고? 선택지가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맞잖아. 얘가 생각이 날 수도 있죠. 내 말 이상하니?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처리할 때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고 이것도 합과 곱만으로 써있죠. 그죠? 아니면 a 더하기 b a의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맞잖아. 여기서는 이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이 말이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을 잘 하고 싶으면 약간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은데 아니 내거나 지거나 별 차이 없구만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 그러네 내가 저 생각을 했다면 저런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내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것도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해서 더 빠른 길을 찾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이걸 사용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제가 지금 문자를 적어주지만 실제 이것도 익숙해지면 이 식을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숫자만 적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x 더하기 y가 4인 거 알았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8인 거 알았죠? 8에서 xy 빼면 4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4, 4, 16이다. 그럼 조금 잘 푼 애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할 거냐고. 그죠? 종이도 아끼고 흑연도 아끼고 일석이조죠. 머리도 좋아지고 그렇다 라는 얘기예요. 예. x-y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x-y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는 없다고. 그럼 못 푸는 건가요? 아니지. 자,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걸 시키잖아. 그러면 단 x는 y보다 크다 혹은 x는 y보다 작다 갑자기 대소를 주는 경향이 있거든. 이 대소를 왜 주냐면 제곱을 구한 다음에 역으로 제곱근을 취하면 답이 뿔마 어쩌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양을 택하냐 음을 택하냐 때문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단 어쩌고저쩌고 써있으면 이게 제곱해서 풀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힌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잖아. 이거는 0인가 봐. 0이라서 없나 봐. 아직 안 풀었는데 왠지 0일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없어서 해볼까요? x-y의 제곱을 이것도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y라고 써야만 아냐? 안 써도 알 수 있지 않냐? 이 정도? 그치? 그러면 이 식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16 마이너스 16 0이네. 진짜 0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xy의 대수를 주지 않아도 x 빼기 y가 0이다 할 수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해 아시겠죠? 자,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얼마예요? 11이죠? 그죠? 네. 좋아요. 제가 원하는 걸 정확히 캐치했어요. 네. 가지실 게 있으니까 좀 얘기할게요. 얘는 세 문자의 대칭식입니다. 선생님, 세 문자의 대칭식과 두 문자의 대칭식은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세 문자의 대칭식은 세 문자 중 임의의 두 문자를 변경하였을 때 식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 문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x, y, z 세 개가 있으니까 x당 z를 바꿔볼까? 그러면 z 더하기 y 더하기 x인데 변화가 없죠. 그죠? 이런 데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y하고 z를 바꿔볼까요? 그럼 xz 더하기 zy 더하기 yx는 7이죠. 변화 없죠. 그렇죠. 세 문자 중 임의의 두 문자를 변경해도 변화가 없는 식이 세 문자에 관한 대칭식입니다. 알겠죠? 세 문자에 관한 대칭식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푸냐면 이게 좀 간단해서 보이는데 좀 복잡한 문제들은 세 문자의 합
그리고 두 문자의 곱의 합, 그리고 세 문자의 곱, 이걸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이어서 이걸로만 무조건 표현할 수 있거든요. 세 문제가 대칭식은. 이해하시겠죠? 이걸 찾으려고 하면 된다. 근데 이건 너무 뻔히 보이는 거여서 그렇고요. 앞으로 이건 저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냥 합, 곱의 합, 곱 이렇게 부를 거예요. 세 문자에 관한 식이 나왔을 때 합 이러면 세 문자의 합, 곱의 합 그러면 두 개씩의 곱의 합, 곱 그럼 세 개의 곱 이렇게 부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풀기 위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은 곱셈 공식에 따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2배의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인 걸 배웠잖아.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서 얘가 25고 얘는 구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여긴 14구나. 2항, 난 2항을 배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머릿속에 이미 식이 떠올라 버렸어. 그럼 여기 25가 보인단 말이야. 여기 14가 보여. 구하려는 대상이 여기 있단 말이야. 얘만 넘어가면 되잖아. 그럼 11이잖아. 그러면 이 학생이 이거 보고 넌 11 이렇게 했어. 또 일로 왜 풀이가 나왔었어. 막 손바닥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머릿속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아이를 그걸 방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건 추천입니다. 해도 돼요. 해도 돼. 예. 근데 이제 모든 과정을 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쉽진 않을 거예요. 그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드물게. 예, 본인은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적당히 쓰셔야 됩니다.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 단 한 글자도 적지 않고 수능 수학을 만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냥 마킹만 합니다. 다 머릿속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 한 10만 명 중 한 명꼴로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도 연습하면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이미 틀렸지만. 그래서 머릿속으로 좀 많은 걸 써보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